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새벽 2시 30분입니다. 코인이 시장이 안 좋죠. 그죠? 코인 시장도 안 좋고, 주식 시장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가격대가 도달을 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단톡방을 보다 보니 물린 사람들 생각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물린 분들은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힘드실 거고요. 압니다. 잘 알지만 애초에 물리지 않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싫으시다면 위험한 시장에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투자하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시행을 하지만 항상 이런 리스크한 투자는 원금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제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제가 뭐를 할 거냐면 부제를 그래서 지금 팔 거니? 라고 주제를 좀 짓고 싶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요. 안 좋은 시기가 계속 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격대,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 매수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뭐 39,500달러, 39,000달러, 39,000달러에 대한, 아니 29,000이구나. 29,000달러에 언급을 드리고, 하나로 3,800만원 정도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거기서 나온 반등이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과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따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 거예요. 지금 못 팔아요. 어쩔 수 없어요. 님들은 우리가 이제 투자 습관이나 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운 내십시오. 기운 내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 자,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5월 10일 화요일 주요 경제 뉴스. 고용 안정 미국 침체는 없다. 인플레 심각하다. 경착륙 불가피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고용 안정돼 있고 파월 의장이 이제 침체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침체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크게 흔들릴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여러분들 자꾸 지금 팔까요 힘들죠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예정된 악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발 좀 오버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그때 엄청나게 말씀드리다가 뭐 스트레스 받아서 넘어갈 뻔 했거든요. 이미 지금 하락에 대한 중턱이 진행이 되고 이제는 침체가 나와야 돼요. 침체가 나오기 전에 그 반등을 지금 우리가 노리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 침체가 나오면 진짜 감당 못 하실 겁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제발 시장 좀 떠나가 주세요. 힘들어요. 반등 나올 거거든요. 반등이 좀 큰 반등이 좀 머지않아 나올 것 같아요. 제법 큰 반등이. 근데 그 반등이 여러분들의 본전가를 줄지 안 줄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이 물려져 버리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침체가 지나고 나면 또 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원금 우리가 투자해서 30% 수익률 가지는 건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코인들이 100배 막 몇백 배 올라간 정보도 수두룩한데 지금 안 간다고 찡찡거리시는 거 보면 좀 답답합니다. 그렇게 미리 예방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죠? 지금 시드는요, 우리가 전체 시드 대비 좀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시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쌤이 대출을 받았다라는 말을 드렸거든요. 가끔씩 제가 대출을 받아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대출을 받았어요. 신용대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예전처럼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끌어당기고 뭔가를 할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담보대출이긴 합니다만 굉장한 대출을 받는다는 건 굉장한 리스크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보험 내놓은 거랑 이런 것 저런 거 해가지고 담보대출을 좀 받았는데 이율이 5%대가 나와요. 이자가 5%대가 나오는데 거의 뭐 사실 뭐 그래서 지금 뭐 이걸 가지고 사실은 제가 뭐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원래 하던 일이 학원 사업이었잖아요. 그죠? 학원 사업에 좀 괜찮은 보이는 곳이 있어서 학원 사업을 할까. 사실 처음에는 그걸 하려고 대출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막상 신청을 하고 나니, 야, 이게 지금 코인이든 주식이든 너무 맛있어 보이는 자리값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투자를 할까 싶기도 하고. 막상 학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우리 유튜브나 이런 여러분들과의 소통의 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쪽 더 투자를 또 못하게 좀 상대적으로 좀 집중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어떠나 싶기도 하고. 사실 학원 사업 한다고 옛날처럼 빡세게 하진 않을 건데 아마 반 오토로 돌릴 겁니다. 관리만 하고 선생님 쓰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실 보면서 우리가 카톡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뭐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주일에 뭐 그냥 출퇴근 개념이니까. 그러면서도 맛있는 가격이지만 또 내년에 또 펼쳐질 그런 침체장을 제가 저희 여러분들과 이런 후원금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이렇게 좀 대출을 좀 받아봤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일단 이번 달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번 달 상황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생각이고, 이번 달에 좀 제가 원하는 흐름이 등장한다면 대출금을 가지고 코인이나 주식에 투입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지금 시기가 바닥에 가까운 신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저점을 이탈되면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생기면서 투매가 등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투매가 안 나오고 있어요. 투매가 안 나온다는 건 과거에 그냥 많이 수익 나신 분들을 편하게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공포장을 느끼지를 못해본 것 같아요. 우리 코인 하시는 분들 2018년에서 그 투매는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막 죽으려고 정말 진짜 자살할 것 같이 삶을 갖다 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장 아직 못 겪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투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투매가 나오면 그때부터 반등의 시작일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자리값은 얼추 찾아가고 있는데요. 투매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투매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거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 이걸 운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작년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작년에 자꾸 이런 얘기 들었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금리 인상 크게 들어가고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질 거고요.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지금 거의 뭐 끝물 그러니까 7, 8월 왔는데 지금 이거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팔 거예요? 몰라요. 지금 뭐 저는 팔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쪽에 조금 가까운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리하지 않는 선상에서 천천히 한 1, 2년 보시고 천천히 모아가시는 건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LTV 완화 금리 상승이 고소득자도 보내면 당연하죠. 이 고소득자가 연봉 1억이면 고소득자죠, 여러분들. 1억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연봉 20억짜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얘를 갖다 20년을 금리 계산을 해보잖아요.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4%로? 잠깐만, 4%로 계산해서 드릴게요. 잠시만요. 어플이 있어서. 대출 계산기. 네. 20억이니까 한 10억 정도 빌렸다 칩시다. 10억 정도 빌렸다고 치면 4%에 4% 정도 해가지고 30년이니까 360개월이죠, 그죠? 그거는 하면 되겠면 와 20년 총 납입 이자가 1억이 넘네요. 4%를 계산해도 1억 5천만 원을 계산했구나. 죄송 15억으로 계산하지. 네. 15억으로 계산해줘, 그죠? 총 납입이자가 10억입니다. 여러분들 4% 30년이면은 못 갚아요. 고소득자분들도.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부동산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주식은 빨라서 빨리 빠졌는데 부동산 느려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래대금 구조 턱걸이 2,500선 무너져요.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500선까지 밀릴 수도가 아니라고요. 밀리면 기회예요. 2,400 정도 오게 되면요. 2,400에서 2,300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300 오게 되면 뛰어드셔도 좋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셀트리온을 샀다고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 지금부터 파란색입니다. 그죠? 제가 12만원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랬고, 삼성전자도 5만원대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랬었어요. 기억나십니까? 5만원대가 아니고 5만원이 아니고 5만원대요. 염두하고 있다는 건 코스피 여기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래일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 이제 당선이 아니고 대통령님이 되셨죠. 그죠?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이오 산업 육성해 주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주 육성하겠다라고. 건강 관련주, 식량 관련주. 그걸 짐작을 하고 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을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 분석이 완벽하게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빠져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12만원이 오게 되니까 분할 매수 여러분들 어제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냥 매달 분할 매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진행은 하지 않고 1차 투입 들어가고 12만원에 제가 이 시대에 들어갔던 시대에 3배 정도를 투입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대출 금액이 여기다 받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든단 말입니다.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만원에 좀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12만원에 오게 되면 저희 아버지도 꼭 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셀트리온 사람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똑같아요. 기술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하실 적에도 기본적 분석 잘 하셔가지고 진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예상 밴드 3,400 그죠? 2,400 정도까지 오게 되면 2,400, 2,300 정도에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반등을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이상하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실한 시그널은 없다. 왜냐하면 환율 제가 1,300원 이상을 본다고 했었거든요. 그죠? 1,300원 넘어가면 그때 보자는 거죠. 네. 삼성 SK그룹 시가총액 100조 증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평가력, 고평가력 중요하고, 한국 기업들 좀 배당금 좀 많이 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자, 한건비 부담 기술주 회의론 커지는 월가, 그쵸? 아마존은 별로 안 좋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요. 뭐 넷플릭스 많이 빠졌죠. 그죠? 뭐야 이것도. 빅스테 가상화폐도 밟았다. 붕괴 빠질 때 어차피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건데. 제가 죄송합니다. 네. 뭔 붕괴요. 그죠? 뭔 붕괴입니까? 네. 현대차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설립한대요. 그죠? 이런 것들 보십시오. 추진하고 있어요. 그쵸? K배터리 미국 본토서 리튬차 조달해가 이제 동력 앞당긴다. 그렇다고 합니다. 구전 전기차 부품 새먹거리 투자 확대, 전기차 부품 새먹거리가 이미 많이 됐죠. 그죠?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 전기차가 퍼질 것이고. 근데, 전기차의 배터리가 저는, 전기차를 마냥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차가, 기름값도 지금 현재 휘발유 값의 3분의 1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4분의 1 정도요. 제가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니까 하이브리드 비교하더라도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전기차 아직까지도 많이 있겠지만 이 얘네들이 전기차 생산보다는 전기차 그 배터리 재생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인데요. 네. 자, 6개 9대 한 대 화물기를 바꿨다. 그쵸? 아시아나 대한항공 좋아요. 그죠? 흑자 잘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반영이 되겠죠, 여러분들. 아무리 불경기라도요, 기업이 수익이 잘 나면 나중에 이제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볼린저 밴드가 아니라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좋아지고 수익이 수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흑자 나는데 시총이 바닥이 있다. 평균가 바닥이다 하면 나중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견뎌보세요. 지금 환율만 잡히면은 한국 이런 기업들이 괜찮아질 거거든요. 그 정도 보고. 백화점 마트 살아났다. 영업이 팍팍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양적 축소 시기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양적 숙소신이 끝날 만한 시기가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얘네들 다 펌핑이 팍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이런 것들이 환율이 탁 흔들리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탁 펌핑하는 그런 모습,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코인에 반영돼서 코인이 다시 같이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시는 분석하기가 좀 더 쉽네요. 5천 험변어 틱톡 눈도장, 틱톡 중국 기업이죠, 그죠? 네. 다주택자 양도세 오늘부터 완화하자. 소득권 매물 2달세 늘어나. 그죠? 봐봐요. 제가 죄송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전 대통령님이죠 이제는. 그래서 뭐 굉장히 그래도 인성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고 고생해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그 대통령님이 문제인지 민주당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자체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었었던 거예요. 그죠? 풀자마자 뭐가 나오나요? 매물이 폭등하지 않습니까? 가격 잡힐 거예요. 그죠? 그죠? 쭉쭉 팔릴 거예요. 이제 이게 더 계속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매도 대신 증여세가 늘어나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제 거래가 풀릴 거라고. 이거 풀려야 돼요, 이게. 거래세, 양도세는 낮춰야 된다고. 자리를 잡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상반되는 행동을 두 가지가 했다는 거거든요. 진짜. 자, 뭐, 집하고 저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금리 때문에 부동산은 지금 크게 움직이지 못할 상태고, 나중에 금리가 안정화가 되면 그때 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쉣. 아직까지 멀었지. 큰일 난다. 정말로. 정말 큰일 난다.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 나중에 또 대가리 총 맞고 와가지고, 뭐, 저쩌고 데모하고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심한 말 했나요? 제가 좀 멍해서 죄송합니다. 네. 좀 이상해. 자, 요 부분이죠. 그죠? 정선정 날 푸틴이 이제 뭐, 휴전을 하거나 정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이슈가 나와준다면,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슈와 그런 러시아에 대한 이슈가 좀 좋은 쪽으로 나와준다면, 제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름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죠? 여름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이제 달러에서 2,800만원, 28,000달러 전후, 하나로 3,800만원 전후에서의 투매 시그널이 나왔을 때, 반등이 이제 6천만원 정도까지 반등할 여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바닥을 기어가는 그런 시나리오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절감 또 지켜주셔야 되고, 이미 물린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있었을 때 좀 여유 자금을 투입하셔서 빠르게 계좌를 팔고 나오셔가지고요, 신규 자금 투입은 빠르게 팔고 나오셔서 과거의 손실금을 다소 완화하는 정도 수준으로 그냥 끝내셔야 됩니다. 물려 있으시면 안 됩니다. 좀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뭐 어쩌고 G7 러시아 석유 수입 단계적 중단 합의점 데드라인 제시 못해. 단계 중단 못해요, 얘네들. 네. 러시아 원유 그거 못해요. 자, 봉쇄 직격탄 떨어지고 있죠, 그죠? 중국의 소비시장과 생산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건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겠죠. 그죠? 지금 생산시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소비시장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얘네들이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증시에서 얘네들이 풀리면 아마 급등할 겁니다. 네. 재생에너지 속도 부진에 미국과 영국도 전력 부족으로 한국 전력이 역대급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잘 나가던 흑자 기업이. 이것도 우리 형님께서 망쳐놓으신 거지, 그지? 일본 소멸? 일본 결국 사라지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한국이 먼저 사라질 거예요. 일본인 인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줄어들게 쭉 오는 거야, 그치? 여기 사망 연령이 쭉 오면서 점점 줄어든다면, 한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0세, 여기가 이제 100세라고 봅시다. 여기 0세, 100세. 일본 조금 그림 좀 이상하다. 일본은 요렇게 돼 있겠지. 여기 좀 완만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인계점 어느 정도 딱 지나가게 되면 한국이 더 급격한 노화를 보여줄 겁니다. 이 구간에서 이게 여기가 50년대생이고 여기가 70년대생이거든요. 다 반대로 할게 적었네. 이거. 여기가 50년대생이고요. 여기 70년대생이거든요. 나이가 여기 70세, 50세가 되겠지, 그치? 조심하셔야 돼. 한국도 일본을 뒤따라가면서 일본보다 더 강력한 타격을 입을 거고요. 중국은 우리보다 좀 더 늦은 타이밍, 10년 정도 늦은 타이밍에 우리보다 더 강력한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렇게 결국하고 계십시오, 일단은. 빌정 전세의 금리 인상 행진에 별개 지금기 침체 경고 이미 침체죠, 그죠? 인플레이션 잡기는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여튼 전쟁이라든지 중국과의 생산 관련 이슈, 코로나 봉쇄 이슈, 요 두 개가 해결되면 물가 순식간에 좀 안정화가 될 겁니다. 요 이슈를 굉장히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금리 인상 이슈를 눈여겨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금리 인상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는 아니까 요 두 가지 이슈를 계속 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길어졌네요. 그래도 그냥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자, 트레이딩 뷰 넘어갈게요. 나스닥부터 보러 가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주죠, 그죠? 기술주의 폭락이 좀 강력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기술주의 폭락이 좀 강력하게 등장한 상태고, 나스닥도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유사하다고 좀 보시면 될 텐데, 주봉상 지금 거래가 전 캔들에 좀 들어왔었죠. 그쵸. 전 캔들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아직 월요 화요일인데도 거래가 이만큼 들어오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투매가 조금 나오지 않았나, 투매가 나오지 않았나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아직까지 바닥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ABC8을 주로 보게 될 때 1대1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가게 되면 각도가 더 강해지니까 불편해져요. 그쵸? 좀 이렇게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정도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좀 주고 빠졌다가 이렇게 된 숄더 만들어서 여기를 바라보는 시나리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쵸? 여기까지 가진 않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빠졌다가 이 정도 등장하는 그림. 그래서 우리가 요 시나리오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인 시나리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쵸? 여기서 ABC 파도 종가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의 반등은 요 정도 규모를 보시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실 약간 정도 이탈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12,000포인트 정도에서 반등은 이제 12,800포인트 정도까지만 반등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11,000포인트 이상으로 빠지게 된다면, 한 2,000에서 3,000포인트 사이까지도 증가할 여력이 좀 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도는 더 강해져서는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반등을 좀 주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반등 정도 수준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그리고 딱딱딱 이런 느낌 아시죠? 그죠? 그래서 콩콩콩콩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미래는. 자, 나스닥도 제 대략적인 견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코스피도 저희 신저점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안타깝게 거래량이 없네요. 코스피가 좀 더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기대를 했었으나 역시나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과거 코로나 이전 직전의 저점에서 고점 사이에 대해서 지금 38.2%에 대한 되돌림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50% 정도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400m 내려오면 만나 잡아라. 그리고 반등 나오면 다시 반등 나오고 이렇게 늘어지는 흐름 등장하고 이렇게 가는 그림을 또 디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더 빠지면 잡을 거. 2,500 밑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좀 총대 좀 매볼게요, 한번. 그래서 2,500 밑에서 적극적으로 잡아보시고, 반등에서는 잘라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그게 크게 빠지지 않고, 우리가 뭐 여름 정도에서 2,500 근처에서 580에서 급등이 나와서 2,800을 좀 보게 된다면, 요런 그림을 좀 체크하시면서, 증시를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됐죠? 그림이 조금 멀어서 이렇게 그런데 다시 좀 디테일하게 좀 그려볼까? 다시 갈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 정도 모습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목 차트에서 이렇게 지대기 친고점을 갱신을 하게 되려면 여기서 엄청난 호재가 터져야 되거든요. 뭐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그런 기술적 발전이라든가 이렇게 좀 터져야 될 텐데 지금은 딱히 뭐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추세 같은 경우는 요걸 넘어서야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간에 길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쵸? 중간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제 하나씩 이 하방 추세 라인을 제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저기가 있는 모습이고 좀 지지를 받고 이렇게 돌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서 역시나 여름쯤에서 큰 반등 포인트를 기대하시고 여름쯤에 한 12,500 아래, 2,400? 2,500 아래 정도 타점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매수 주식도 적극적으로 한번 덤벼보도록 하자고요. 여름. 제가 여름 얘기가 드리고 있어요. 그쵸? 그래도 쭉쭉 가는 게 아니라 빨리 팔고 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장투하시는 분들은 계획적으로 천천히 매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차트 좀 보러 가죠. 뭐 아직까지니까 아까 그런 부분에 이제 전체적인 금리를 이기지 못하고 좀 조정세를 좀 받아주고 있긴 한데 역시나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 왜냐하면 우리 지금 코스피를 좀 빠진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빠질 가능성이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쯤에 이 포인트 체크해 두시고 중국 관광이 열리게 되면 가을쯤 넘어가면서 아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신세계 뭐 그 정도. 네. 삼성, SDS, 네. 네, 바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강하게 뛰는 종목도 있네요, 더러. 그쵸? 카카오는 이제, 그죠?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카카오도 여기 이제, 언제였지, 이제? 여기였나요? 여기, 어디였나? 요 자리에 오게 되면, 한번 강하게 담아봐라 그랬죠. 7만 아래는 여기 강력하게 담아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주변에 주식하면서 최고 실수한 게 카카오뱅크를 산 거예요. 얼마 샀는데요. 100 몇십만 원치 정도 샀는가 싶은데 지금 완전히 개털돼 있거든요. 제가 그 계산을 못했어요. 카카오뱅크가 성장주인데 뱅크주라고 착각을 해버려가지고 아무튼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것도 적 있어요. 카카오는. 그쵸?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요. 카카오뱅크. 나 진짜 환장하겠어, 이거. 완전 실수했어. 여기 32,000이까지 빠져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완전 실수했습니다.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건 그것도 너무 높고, 기본적 분석도 별로 안 좋고, 진짜 제가 그 재무제표를 좀 이제 조금 볼 줄 알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재무제표 다 맞지는 않아요. 네,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회사가 망하냐 안 망하냐 이런 부분들은 괜찮을 수 있으니까 하나는인가? 오케이. 네. 자, 그 정도 하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28분 추워. 비트코인 달러 우리가 이제 코인 베이스를 기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세전 하단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는 노리셔도 좋아요. 제가 이거를 추세에다 5차로 정도 인정을 하고 제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 29,000달러대 28,900 쪽을 좀 매수를 잡아오셔도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 타점은 정확히 잡으려면 28,500 정도 되거든요. 요 구간인데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등을 좀 주고 이렇게 거래가 빠지면서 거래가 좀 더 폭등을 해주면 좋겠어요. 거래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 투매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까지 나와야 될 것 같아. 이까지. 그래서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투매가 좀 더 나오게 된다면 반등을 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시그널 정도는 나와 있는 상태에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돌려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돌린다면 뭐 한 36,000달러 정도? 36,000달러가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그죠? 아니면 우리가 언제? 항상 말씀드리죠. 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틀렸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추세를 돌파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타점을 돌파하지 않고 간다면 이렇게 갔다가 뭐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더라도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걸 내가 먹을지 요걸 먹을지 저는 일단 큰 거는 여기 정도는 체크할 가능성이 일단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까지는 좀 그리고 그쪽 과거는 2,800달러 전후 포인트를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김프 때문에 지금 조금 안 맞기는 한데요. 아무튼 요 정도 모습, 요 정도 모습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시자고요. 요런 모습을 좀 기대하자고요. 아시겠죠? 요거 넣으면 이제 좀 새로운 조금 반등이 좀 짭짤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침체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유지되고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 메리트를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 조금 정도 사두시고 물려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분할 매수는 2차 분할 매수는 어디서 2,800달러 2,700달러 정도에서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는 좀 과감하게 하셔도 괜찮고요. 과감하게 하신 상태에서 방송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들어가시는 부분은 빠르게 팔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인데 제가 정찰병에 물려 있잖아요. 정찰의 소대병이 지금 실제로 물려 있잖아요. 까치밥 물려 있죠, 그렇죠? 까치밥이 물려 있는 상태에서 제가 순식간에 큰 시들 투입을 해서 수익을 놔버리면 이 수익금을 가지고 얘를 만회시켜버려. 손실금을 만회시켜버리고 얘를 털고 나와버려요, 그냥. 여기 남은 수익금을 여기다 집어넣어버리고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수익금으로 물타기를 해버려요. 이 원금을 지켜요, 꼭.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장투할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풀베팅 장투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리고 바닥을 기고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아직까지 이런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풀베팅 장투를 할 수 있느냐 부분에 있어서 나는 못하겠어요. 그죠? 풀베팅 장투는 전 여기서 할 거예요. 풀베팅 장투는 더 낮춰서 여기서 할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을 여기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비트코인에서 풀베팅 장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뭐 일단 제 성격상 좀 확실한 걸 좀 좋아해서 그냥 좀 믿고 좀 느긋하게 있을 수 있는 정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좀 회사 분석하러 다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 비트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프가 3% 이상이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망설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걸 비트코인을 살까 학원을 할까 굉장히 망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김프 때문에 안 사고 있어요. 김프랑 이렇게 찝찝한 요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은 김프가 일단 없어야 돼요. 역프가 있으면 더 좋고 김프가 일단 없는 상태여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뭐 작은 반등들 가지고 너무 연습할 필요 없고 저는 이미 이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물림 상태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상황이 코인으로 몇백만 원, 그러니까 올해 코인으로 몇백을 벌었죠. 그렇죠? 몇백을 벌었지만 뭐 지금 다시 올해입니다. 작년 기준 작년은 좀 더 벌었어요. 올해 몇백을 벌었지만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 시들 다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 버그를 다 토해낸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거의 지금 현재가 플러스 마이너스 0 정도 같아요. 그 상태에서 제가 주식에도 투자금을 투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으로 신규 투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제가 한쌤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500만 원을 들고 500 정도 한순간에 제가 2천만 원을 들고 1억 가까이를 만들었고 1억까지는 안 된다. 2천만 원을 딱 중간적으로 투입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낮춰가지고 그때 제가 그거 수익을 찾으면서 그때 당시에 그 돈을 학원을 차리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빚도 갚고.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면 저한테 꽤 많은 시대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 억대 투자를 하고 가시면 정말 큰 손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저희 방에 CL님도 계시고 저기 하시는 펌블님도 계시고 아니면 여러분들 전문 투자자분들 수십 비트를 가지고 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노동으로서의 버는 수익이 아직까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가를 느끼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저는 이제 과거에 말씀드렸던 1,0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30% 늘려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올해는 약 3천만 원 정도의 시드를 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천만 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집을 사버리고 차도 사고 이러면서 써버렸잖아.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서 3천만 원 정도 시드를 굴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돈 넣고 싶진 않아요. 올해가 스킵이 된다면, 내년으로 넘어가겠지. 내년에 좀 더 강한 시드를 또 보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 많은 시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리하지 않겠다.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뭐, 어쨌든 안 좋은 부분도 체크해 봤었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냥 엄두도 하겠습니다. 난세 컨디션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자, 투매가 좀 나오곤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약해요. 그쵸? 3,800만원 전후 자리. 일단 지금 월화보단 달러가 좀 더 신뢰성이 높은데, 여러분들, 제가 추세 돌파하면 매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직선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일봉상 이 10선 일단 만나야 되고, 최소한 이제 일봉상 저 보이시면 기준선을 한번 건드려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볼펜이 이렇게 활산돼 있을 때는 함부로 덤비는 게 아니에요. 일단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은 제가 생각에는 4,600만원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해요. 4,500, 4,600?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김프 때문에 좀 이렇게 오차도 있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4,500, 4,600 요 라인까지만 반등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좀 더 하면서, 기분 나쁘시겠지만 하락을 더 하면서 3,800, 3,500짜리 좀 많게는 3,500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래에 대한 폭등이 등장을 해서 꽝꽝꽝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더라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썼죠. 아까 단톡방에서 똥을 좀 덜 싼 것 같다. 찝찝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면 좀 더러운 표현이긴 한데, 화장실 가는데 변비에 있어서 이게 잔변감이 있으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요 시나리오를 좀 메인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게 이렇게 나가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장이 나올 거라는 거는 좀 희망회로적인 부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요 반등 이후에 요 조정파를 좀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 액션을 좀 강하게 취해보자. 저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때도 여러분들 물리셨던 분들도 제가 과감하게 총대 좀 매볼게요.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입니다. 나올 거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하셔가지고 여기서 대응 보셨던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냥 한쌤 말 중에서 그냥 제 말 좀 들으세요. 그냥 여기 오면 그때 가용할 수 있는 시를 넣으세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방송을 또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좀 약한데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쵸? 요런데 조금 정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여유가 좀 많이 되시는 분들은요. 일단 거의 풀 베팅, 이제 시드 한 90% 가까운 시드 베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 간등이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완전히 미주세요. 그래서 요만큼만 가도 빠르게 베팅한 시드 있죠? 그렇죠? 제가 30%로 놀아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로 신규 베팅하시든 여기서 다 파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이거 간다면서요. 몰라요. 이거 갈지 안 갈지. 일단 다 파셔야 돼요. 이거 가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요만큼은 전체 시도를 만회를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시도가 약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쳤을 때 1천만 원이 물려가지고 얘가 반토막이 나서 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이 실제 투입이 돼버리면 500만 원 만회하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그러니까 500만 원 조차해서 500만 원 만회 못 하더라도 5천만 원 실제 투여해서 한 300만 원만 만회를 하더라도 지금 이게 지금 5,3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300만 원을 줬다 물타기 해버린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즐긴다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손절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고요. 풀베팅은 정말 비장의 수입니다. 비장의 수는 함부로 공개하는 게 아니고 계속 쓸 때도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아주 짧게 팍 쓰는 겁니다.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얘기는 달라지겠죠. 사람들 유튜브나 이런 각종 유명한 교수님들 영상 밑에 댓글 보면은 아직까지 제 몫이 아니요. 그런 호구들이 너무 많아요.
개별 종목들은 따로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언급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200만원 이탈 부분에 있어서 매력을 느끼시면 될 것 같고, 리플도 500원, 에이다도 5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500원대 500원 아니 에이다도 500원 나도 500원 그냥. 이더리움 죄송합니다. 이더리움 180만원 그죠? 비트코인 얼마? 2800 3800이 작은 거고요. 어쨌든 뭐 큰 거는 큰 거는 2000만원 2500만원 인생 매수 포인트 드립니다. 이웃수 1500원 이웃수 물린 사람 진짜 손절 안 한다 얘들. 와 진짜 대단한 새끼 진짜 대단한 놈들. 이 투매가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거래가 터져야 된다고. 이번에 물리신 분들 투매가 안 나와요. 알고랜드가 제가 이제 수익을 가져가지고 이제 중간에 한번 피긴 한번 깨졌긴 했는데, 요게 지금 깨지고 있거든요. 알고랜드 나중에 거기 돌아 올라오면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게 투매가 나와요. 투매 진짜 안 나옵니다. 한국. 그냥 묻지마 존버요. 사람들 전부 다 유튜버들이 전부 다 존버라 그러니까 와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하여튼 코인을 제가 좋아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죠. 또 다 처물려 있습니다. 다 처물려 있어. 힘든 이야기지만 언제 오를까요? 라는 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은 개미가 털려야 올라가요. 털려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터지냐, 누가 먼저 멘탈이 깨지냐 싸움입니다. 누가 더 못 버티냐의 싸움이라고요. 지금은 누가 털릴까, 누가 못 버틸까. 그게 털리기 시작을 하면 우르르 털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출을 여기다 전부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쌤이 대출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투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고 그냥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가장 조금 하여튼 이게 월 지출이 좀 늘어난 상태에서 버티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데 쓸 수도 있고, 학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일단 6월달에 제 첫 번째 이제 시험이 결과가 나와봐야 어떻게 될지 것 같은데, 참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은 누가 털리냐의 게임이에요. 버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반성하세요. 반성하시고, 제가 이번에 좀 총대를 조금 매봤잖아요. 그죠? 여름 정도에서 총대를 맸었을 때 과감한 풀베팅 한번 하셔서 반등이 3%만 나와도요. 3%만 2% 3%만 나와도 다 팔아버리세요. 걔네들은. 제가 실시간 옆에서 봐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요. 실시간으로 봐드릴 수 있으면 제가 더 디테일하게 좀 챙겨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름이 되면 어쩌면 잘하면 여러분들께 또 코인에 대한 리딩 시황을 하는 공간을 또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뭐 생방송 수준은 수위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면 한번 큰 저점 한번 잡으면 한 두 달 할 게 없거든. 그렇잖아. 우리 언제였죠? 이게 방송이 좀 길어지는데, 우리 여기서 우리 큰방 매수 시장 한번 내거나 그렇게 할 게 없는데 뭐. 한 번 잘 사면 끝이에요. 여기서 한 번 잘 사면 끝이에요. 여기서 사고 팔고 밤새 밤먹고 그거 하면 뭐합니까? 그건 그 양반들 많이 물어 그러고, 여기서 매수 시장 한 번 내면 끝인데 뭘. 여기서 적당히 팔아주세요. 한 7월 더 넣어주세요. 여기서 다시 팔고 다시 합시다. 끝인데 이 몇 달 동안. 여기서 반등 포인트 여기입니다. 반등 나왔네요. 깨지면 위험해요. 여기서 꼭 저기 지켜주세요. 여기서 배팅해 봅시다. 여기서 위험해요. 끝이잖아요. 맞잖아.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쪼록 잘 신중하게 잘 해주시고요. 대출은 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놈처럼 미친 놈처럼 하지 마시고, 최대한 지금 같은 불경기 속에서는 최대한 본업을 단단하게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쯤에 다시 또 퍼질지 모르는 코로나. 뭐 그건 뭐 엄청나게 커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곤 했는데 잠시 또 한번 공포감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조심하시면서 좀 활기차게 대변해진 우리가 현재 우리 사회죠. 우리가 뭐 술도 마시고 보니까 아까 나가 보니까 젊은이들 많이 놀고 있더라고. 활기차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운 내시고 건강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담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